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내 모든 일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여느 때처럼 햇살이 강렬했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산불이 났다는 속보를 들었지만 이곳에서 산불 경고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기가 무겁고 뜨겁게 변하더니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4살의 미국인이고 태어나서 줄곧 LA에서 살았습니다. 한국계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운을 자주 찾곤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은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불길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마치 도시가 삼켜질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제가 살던 동네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자극했고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더 절망적인 이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제 옆에서 작은 담요 한 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를 봤을 때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코리아타운에서 온 한 무리가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스크, 물, 담요 등 다양한 물품을 차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자선단체나 시에서 파견한 구호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물건을 나르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저 지역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마스크와 물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받지 못했던 위로를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구호 활동을 넘어 대피소 곳곳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들을 진정시키고 또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인들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낯설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누구에게나 이해될 만한 언어였죠. 특히 한 남성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화재로 전소된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과 함께 물자를 나르고 대피소 곳곳에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단합과 연대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었고 그 중심에는 코리아타운 한인 공동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활동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죠. 대피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이런 위기를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역할을 나누고 함께 움직이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선결제 문화였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처음 들은 건 대피소 내에서 음식이 부족해 모두가 걱정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시락이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정말로 몇 시간 뒤 대형 트럭이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트럭 안에는 수백 개의 도시락과 따뜻한 국물, 간단한 간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코리아타운의 식당 주인들이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준비해 대피소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선결제 문화는 그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식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들의 선행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 덕분에 제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인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활동을 도우며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연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탄했던 부분은 그들의 철저한 협업 정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피소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즉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몇몇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교사라고 소개하며 아이들을 모아 미술 활동과 간단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불안감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정한 구호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편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 역시 한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년 부부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코리아타운의 한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신도들이 옷과 생필품을 모아 그들에게 전해주었죠. 제가 그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피소 내에서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놓고 다투는 모습도 종종 보였죠. 그럴 때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다가가 상황을 중재하고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갈등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했죠. 한 번은 한 미국인이 화를 내며 왜 우리가 한국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며 물품을 거부했죠. 하지만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결국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대피소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차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한인들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대피소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이들을 돕는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LA 한인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도 LA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한인 공동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피소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산불 진압도 조금씩 진행되며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원 이상의 희망을 전한 한인들의 노력은 이곳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묵히 행동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영웅처럼 행동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는 모습이었죠. 예를 들어 한인 자원봉사자 중 한 여성은 산불, 대피소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스스로 맡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주변 쓰레기를 모으고 분리수거를 하며 대피소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합류하면서 대피소는 점점 더 깨끗해졌고 이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한 교민이 자신의 트럭을 이용해 물품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는 여러 대피소를 돌아다니며 부족한 물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이런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이민 초기에 힘들 때 한국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물품을 나르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불안감을 잊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곳은 단순한 대피소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피소에 남아있던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대피소의 분위기를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물품 도난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한 자원봉사자가 조용히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잃어버린 물품은 발견되었고 그 사건은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이 보여주는 차분한 대처와 이타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불신과 혼란이 자리 잡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피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아예 직장을 쉬며 이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 역시 그들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산불은 조금씩 진화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연대와 헌신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와 대피소 사람들 모두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피소에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역 당국에서 산불 피해 지역의 일부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집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피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곳곳에서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시청으로 달려가 항의하겠다고 소리쳤지만 대부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 사람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단합해서 서로를 도와야 해요.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의 말은 모두를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인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변호사와 협력해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인은 단순히 돕는 손길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그는 대피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갑자기 제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한 자원봉사자 그룹에 합류해 물자를 나르던 중 약간의 혼선으로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자원봉사자가 저를 질책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었지만 저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 자원봉사자가 물품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상태를 묻고 사과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에 두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당신도 나도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같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와의 대화는 제가 다시 한번 자원봉사에 전념하도록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란 단순히 좋은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오해를 풀어내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코리아타운 자원봉사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대피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재개발 계획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며 대피소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대피소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면서 대피소도 점차 문을 닫게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끝까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겸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한마디는 저에게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대피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재난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경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여준 한인들의 연대,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 코리아타운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방문했던 식당과 상점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익숙했던 모습들 속에 이제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순한 한인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강력한 공동체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한인회를 방문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인들이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활동이 어디선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인간 본연의 따뜻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계기로 제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봉사에 참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었죠.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그날 한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산불 피해를 입었던 많은 이들은 코리아타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언론을 통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은 한인들이 보여준 선행이 단순히 도움을 넘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누군가가 다가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불로 인한 재난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인 커뮤니티가 몸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날 대피소를 떠나며 들었던 한 자원봉사자의 말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받은 이 희망의 불씨를 다른 곳에서도 이어가 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하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희망의 불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누구나 서로를 돕는 세상이 되기를요. 그리고 그 시작이 코리아타운의 한인 커뮤니티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